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정민년, 이민월, 신축일, 출생시는 갑오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태어난 연도가 1967년생입니다. 그래서 양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띠는 천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위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사주에서 이 미토가 불리할 경우에 특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토는 양의 물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것입니다. 혼자 사색하거나 고독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이 미토는 태어난 날에서 보면은 고초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초란 말라 비틀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대에 매우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연지는 DNA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토는 이 사주의 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주에서 미토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 덕을 얻지 못하고 격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토 위에 임하고 있는 정화는 반사체이고 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달아오르나 뒤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은 많지만은 상대를 두고두고 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편관이 첫 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빛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화와 합하고 있는 월간의 임수는 모여드는 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연하고 생활력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에 잘 대처하고 미련과 집착은 좀 약한 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잘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에서 임수는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입니다. 월간 임수가 갈고 있는 임목은 금방 무언가 이루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이 임목은 이 사주에서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사귀는데 낯가림이 많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제의 특성상 일 중독에 빠지거나 비혼주의로 살아가기도 쉬운 것입니다. 특히 자기 것을 잘 챙기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주의 월령이 인이기 때문에 인중 간목이 계절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목은 개수를 만나면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가 되어 상아탑에 근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소 왜곡되고 굴절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의대를 나와 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목이 병화를 만나는 것이 정도의 길이지만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은 특수 전문 분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연간에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간목이 병화를 만났더라면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목은 이 사주에서 목생화로 화기를 더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목에 이웃하고 있는 일지축토는 축의 물상대로 조용하고 묵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자칫하면 구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한번 개시하면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축은 이 사주에서 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순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기응변에 강한 것입니다. 편인은 행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상과 사색을 즐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비하고 신기한 것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축토 또한 이 사주에서 고초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항상 고민과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축토는 이 사주에서 토생금하여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민과 사색과 고독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축토와 임목과 우화가 이 사주의 탕화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에서는 자칫하면 음독이나 비관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일지축토에 임하고 있는 일간신금은 면도날처럼 깔끔하고 예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리하고 정확하며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생활력도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일간신금은 천간에 무토나 임수를 만나거나 지지에 해수를 만나면 영재 중에 영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도 월간에 임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난 수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축 일주는 축 중에 개신기가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소하여 인비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프리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축 일주는 소뿔에 해당하는 상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붕괴하고 복수를 벼른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에 들면 아주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축의 물상대로 일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복이 적고 이 사주에서는 축토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처덕이 있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출생시 간은 바라고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재물에 해당하는 목은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즉 재생관이 아니라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따르는 것은 자칫하면 불행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주는 화운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운은 병신 대운이기 때문에 금이 주도하여 순탄하게 일이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을미 대운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인월에 신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기운이 매우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하여 화극금을 하면은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흉기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인미 기문간살이 동하게 되고 인호축 탕화살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을미대운 이후부터는 화운이 임하기 때문에 흉기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미년, 다시 말해서 2027년 정미년에는 환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정미는 일주를 천충지충하기 때문에 반음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복음살이 동하기 때문에 가정사에 치명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치명타를 당하면은 자신의 운이 급전직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홍염과 탕화가 발동하게 되면은 음덕이나 비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운세를 보면은 금수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특히 일간금을 도우는 신유대운에서는 꽃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주는 2025년 을사년부터는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철저히 각오를 다짐한다면 다소 흉기를 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생살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무리한 재적 활동은, 즉 돈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처럼 기문간살이 있으면 다소 4차원으로 흐르기 쉽고, 특히 인호축 탕화살이 동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화재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축 탕화는 화재나 불에 데이거나 아무튼 열상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화는 이 사주에서 칠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여자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부터 강하게 다가오는 화기운에 철저히 대비하여 남은 여생의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주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